영유아 검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발달센터에 가서 상담하기 전에 영유아 검진 결과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영유아 검진을 모르실 수 없을 텐데요. 이 검진만 제대로 해도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려서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 이지쌤이 영유아 검진을 어떤 시기에 받으면 좋은지, 또 검진을 통해 우리 아이의 발달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는 방법, 검진을 통한 지원 혜택 등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유아 검진은 꼭 끝까지 다 받으세요. 영유아 검진은 1차부터 8차까지 총 8번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3번의 영유아 검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8개월에서 24개월 때 4차 검진을 시행하고요. 이후 마지막 8차는 66개월에서 71개월경에 진행되어 종료되게 됩니다. 이 검진에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을 해주면서 매우 공신력 있는 발달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검진 결과를 통해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크면서 엄마가 점점 바빠지다 보니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우리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꼭 시기별로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고해요. 두 번째, 검진 시기를 일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서 영유아 검진을 좀 늦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면 이렇게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받을 검진이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받는 검진인데, 우리 애가 지금 말이 조금 느려. 그러니까 24개월 좀 넘어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점수가 좀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유아 검진이라는 게 왜 있는 것일까요? 영유아 검진은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잘 발달하고 있는지, 혹시 지연이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검진 받는 거랑 똑같아요. 혈압이 평소에 좀 높다고 해서 다음번에 받을 때는 정상으로 나오게 해야지 이러면서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잘 없는 것처럼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걸 빨리 발견해서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검진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늦추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검진 때 진행하는 발달 선별 검사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에 맞게 해당 연령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문진 작성을 위해 보험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아이의 지금 연령에 해당하는 검사지를 고르게 되어 있죠. 오히려 적정한 시기에 검진을 실시하셔서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실 때는 바쁘시더라도 일정한 시기, 즉 내가 해당 시기에 조금 초반부 개월수에 받았다면 매번 초반부씩, 중반부면 중반부씩,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매번 검사를 받으시면서 아이의 발달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검진을 마쳤어요. 그럼 결과지가 나오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결과지를 받아보면 우리가 크게 5가지 영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그리고 사회성, 이렇게 5가지 영역이 나와 있을 텐데요. 우선 4차 검사인 18개월에서 24개월 시기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대근육 영역에서 지연을 보인다면 바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요. 대근육 발달 영역은 내 몸에 있어서 가장 큰 근육들이 잘 움직이고 발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걷기나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큰 동작들이 문항에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 대근육이 느리면 언어 발달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말도 늦고 대근육도 느리다면 우선 대근육 능력이 원활해져야 언어 능력이 빨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언어를 표현해내는 이 입은 미세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5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결과 대근육과 소근육에 지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차 검진 시기부터는 인지와 사회성 영역에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지금 우리 아이가 간단한 말로 표현하는 거는 가능한데 만약 검진 결과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 영역에서 발달이 낮게 나왔다면 추후 복잡한 언어 능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해야 고차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아이가 만약에 사회성 영역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왔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간단한 말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길게 표현하거나 또래와 함께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요. 우리 영유아 검진을 해보면 키나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머리 둘레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죠. 이게 머리 둘레를 왜 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의 머리 둘레, 머리 크기가 뇌 크기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기별로 이 머리 크기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머리 둘레가 너무 작거나 반대로 특정 시기 동안 머리 둘레가 갑자기 확 커져버리면 뇌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요, 머리 둘레의 성장 패턴과 발달이 연관성을 보이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머리 둘레만으로 언어 발달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신체 성장 지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영유아 검진 놓치지 말고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혹시 모르는 우리 아이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검진 결과가 잘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어 지연이든 혹은 다른 발달 문제든 빨리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이 영유아 시기는 뇌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잖아요. 이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아이의 발달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겠죠. 둘째, 다른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우리 아이의 발달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언어 영역 하나만 보고 우리 아이를 확인하시기보다는 다른 영역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검사 결과 언어 능력만 괜찮다고 넘기시면 안 돼요. 다른 영역도 언어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지 능력은요, 우선 사물을 이해하고 특정한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이에요. 이러한 인지 능력들이 잘 발달해야 단어를 배우고 아이가 추후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사과라는 단어를 배우려면 우선 아이가 사과라는 개념을 충분히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회성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관심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잘 하려는 능력이 있어야 아이가 언어를 보다 본격적으로 배우려는 동기가 생겨요. 언어라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도구잖아요. 실제로 언어치료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 영유아 검진 결과를 물었을 때 언어 능력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 영역에 지연이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영유아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심화 평가 권고나 추적 관찰 등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유아 검진의 목적은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땅땅땅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또래의 상태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꼭 센터에 가서 관련된 부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 검진을 했을 때 그 결과, 심화 결과 등이 나왔을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언어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를 바우처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국가적 지원을 받을 때 영유아 검진의 결과를 사용한다는 것은 역시나 이 영유아 검진을 통한 검사 결과가 굉장히 공신력 있고 또 문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만약에 특이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 검진을 비롯해서 아이의 발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